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충돌했는데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에 늘상 있는 일이죠. 그래서 특별한 건 없습니다만 상황이 좀 특별하죠.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예전에 미사일 봉인을 했었는데 미사일 봉인 해제를 해줬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는 건 하지 마라라고 이렇게 지금까지 봉인을 걸었었습니다. 이유는 확전을 막기 위해서였거든요. 확전을 막는 이유는 이제 혹시 처음에 전황이 이제 러시아가 초반에 아주 잘 나가다가 중간에 좀 밀렸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의 아주 강력한 저항에 밀려서 전세가 많이 이제 안 좋아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전술핵을 쓴다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그때가 아마 전쟁 개전하고 한 달 정도였을 거예요.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 취재하러 국경에 가 있을 때였죠. 그때 낙진이 방향이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거쳐서 폴란드로 오게 돼 있어서 만일 전술핵을 그때 헤르손 지역에 전술핵을 쓸 거라는 소문이 돌았었거든요. 만일 쐈으면은 아마 저는 낙진을 맞고 피폭됐을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다행히 그때 이제 전술핵을 쓰지 않았고 그때는 일부러 댐을 터뜨려서 그 지역을 이제 무인화시킨 다음에 그 지역에다가 이제 전술핵을 떨어뜨려서 우크라이나군이 더 이상 거기를 들어오는 걸 막아서 자연스럽게 체르노빌 같은 그런 버려진 땅을 만들어서 무인지대를 만들고 국경선을 획정한다. 그런 게 이제 푸틴의 선택지 안에 있었다.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근데 오늘 이제 그런 흐름상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세게 붙었는데 미국은 이제 북한군 파병을 문제 삼았고 러시아는 이제 에이테크스 봉인 해제 관련해서 문제를 삼아서 둘이 세게 붙었습니다. 러시아 대사가 한 12분 정도 길게 아주 발언을 해서 제가 듣느라 고역이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거의 저녁 9시 됐는데 지금까지 계속 일하다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동영상을 들린 이유는 오늘 꼭 좀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요.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이 E10 그러니까 선출로 뽑힌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 비상임 이사국이죠. 상임 이사국은 딱 숫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비상임 이사국 10곳과 이제 편하게 캐주얼하게 이제 미팅을 하면서 그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코리아 모델을 적용해 보는 게 거론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처음으로 그때 코리아 모델이라는 얘기가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 입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편하게 이제 한 얘기니까 공식 그런 발언으로 보긴 좀 애매한데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보도에는 그냥 유엔 최고위층이라고만 뉴스에 제가 설명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 설명을 그때 좀 더 세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설명을 마저 드리면 그렇게 유엔 구테르스 사무총장이 일단 코리아 모델 좀 기분 나쁘긴 하죠. 한반도 휴전 모델을 일단 언급을 했고 그만큼 이제 유엔 주재 외교관들도 이제 피로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외교전만으로 막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무력감도 느끼고 정말 떠들기만 하지 이게 세상이 뭘 바꾸는가 이런 좀 자조감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좀 자기네만의 어떤 세상 아니냐 그런 좀 비판도 있고요. 자조적인 비판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이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황중국 주 유엔 대한민국 대사가 처음으로 이 한국식 휴전 모델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한국 대사가 당시에 이제 구테르스 사무총장이 한국식 모델을 얘기했을 때 살짝 이제 발끈하셨대요. 그래서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상황이 다르다. 한국은
전쟁 전이나 후나 사실 뭐 영토 상실이나 이런 부분이 뭐 전쟁 전이나 후나 비슷했다. 사실 뭐 38선거 났다가 38선거 났는데 38선에서 휴전선은 이게 서쪽으로는 좀 아래로 서울로 내려왔고 강원도로 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사실 영토가 이렇게 크게 휴전선 그때 그어졌을 때나 비교했을 때 많이 우리가 상실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사실 뭐 유엔군이 있었고 미군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우리가 처음에는 북진해서 쭉 올라갔다가 중공군이 이제 내려오면서 일사후퇴를 하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져서 이렇게 휴전선이 획정되긴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래도 전쟁에서 유리한 면이 있었죠, 분명히. 예. 그래서 좀 이렇게 휴전이 형성이 됐고, 그래서 전쟁 전후에 이 어떤 영토 상실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휴전이 성립될 수 있었는데,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20% 정도 영토를 뺏겼죠. 그래서 영토를 뺏겼는데 어떻게 그냥 휴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한국식 코리아 모델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렇게 이제 황종국 대사가 구테르스 총장한테 얘기를 했고, 오늘 근데 그 얘기를 유엔 안보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렇게 워딩을 했죠. 황종국 대사가 한국도 치열한 고지전을 벌였다. 그래서 땅 한 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한 전쟁 막바지의 그런 고지전을 벌였는데, 첫 번째, 한국은 전후에 어떤 그런 그 영토 상실 상황이 전쟁 전이나 뭐 비슷했기 때문에 영토 상황이, 그래서 휴전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우크라이나는 그렇지 않다. 전쟁 전과 전쟁 후가 매우 많이 다르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제 우크라이나의 이 한국식 모델을 적용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코리아 모델 얘기를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때 그 코리아 모델 얘기 나왔을 때 한 언급을 그대로 오늘 유엔 안보리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건 상당히 의미가 있고, 트럼프가 추진하는 우크라이나 휴전안, 거기에도 이제 좀 적용이 될 수 있는 얘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사실 지금 막바지에 지금 고지전에 왜 이 균형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쿠르스크라는 곳이 중요한 이유는 쿠르스크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쿠르스크는 인질입니다, 일종의.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를 차지해서 나중에 자기네 이제 영토 상실하는 곳과 바꿔치기를 하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지켜야 됩니다. 지켰다가 나중에 이제 휴전 협상할 때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한 존재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군이 이제 투입돼서 러시아는 협상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 아예 쿠르스크를 탈환해서 북한군으로 하여금 탈환하게 해서 가지고 있으면 사실 뭐 20% 차지하고 있는 그 땅 그대로 점유하고, 그리고 나토에 가입 못하게 하고, 그런 식으로 규제를 하면, 그런 식으로 이제 협상을 하면은, 휴전 협상을 하면은 뭐 완전 승리죠, 사실상. 그렇죠?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지금 젤렌스키는 계속 바이든 대통령에게 꼭 반드시 러시아를 본토로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무기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뭐 사거리가 30km밖에 안 되는 하이마스는 허용을 했는데, 근데 300km에 이르는 이 에이테크스는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확전을 걱정했었죠. 3차 세계대전이 터지면 어떻게 하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뭐 분명히 푸틴이 핵을 쓰겠다고 여러 번 언급을 했었죠. 핵을 체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뭐 꼭 쓰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뭐 핵을 자꾸 언급하면서 내 핵 갖고 있어라는 얘기를 계속 심심치 않게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했던 것이거든요. 결국은 쿠르스크를 지키기 위해서는 중장거리 지금 미사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포의 균형이라고 하죠. 결국은 양측이 이제 서로 살상을 두려워해서 핵무기가 있을 땐 서로 안 건드리고 계속 군비 경쟁만 하잖아요. 계속 핵무기만 쌓아가는 것처럼 군비 경쟁을 하게 된 그 부작용은 있습니다만, 이 공포의 균형으로 인해서 오히려 인명살상이 줄어드는 또 그 특이한 효과도 있습니다. 정말 뭐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런 아이러니 같은 효과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공포의 균형이 맞춰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북한군이고 저쪽에서는 균형추를 좀 허물었죠. 근데 그 균형을 허문 걸 다시 이제 균형을 잡게 만들어주는 게 에이테크스의 그 러시아 본토 타격이라고 봤던 거죠.
결국은 그 와중에, 그래서 그 와중에 이렇게 저 북한군이 들어오고, 그리고 에이테크임스에 저 러시아 본토 공격이 허용됐고, 그리고 영국 스톰 섀도우 미사일이 한 250km에서 한 500km 정도 사거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걸 꽤 많이 지원을 해줬는데, 그 미사일도 지금 에이테크임스 공격 허용에 따라서 봉인이 풀릴 가능성이 커졌고요. 그리고 사실상 그 스톰 섀도우 미사일하고 거의 똑같은 미사일이 있어요. 이게 스칼프 미사일인데, 프랑스의 스칼프 미사일도 한 250에서 한 500 정도 된다는, 사거리가 그 정도 되는데, 에이탱크스와 함께 앞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게 해준다면은 앞으로 이제 균형추가 맞게 되겠죠. 그래서 이 공포의 균형이 맞게 되면 고지전에서의 어떤 그런 과도한 살상을 어느 정도는 억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를 사실 취재하면서 뭐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 그리고 뭐 오늘 그 늦게 끝나는데 뭐하러 취재하냐, 이런 얘기도 솔직히 안에서 있었는데, 하지만 저는 역사 현장에 서서 그걸 기록하는 사람으로서 그 의미를 찾고 여러분들한테 전해줘야 될 의무가 있죠. 그래서 뭐 늦게 퇴근하는 건 괜찮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런 의미를 꼭 전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리포트 끝나고 좀 저녁 9시라 저도 쉬고 싶은데 여러분들한테 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정리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